자, 많이 힘들죠? 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거를 공부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 하나는 아파트 일동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차이점을 물어요. 오케이? 요거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소재 지번 명칭은 일동에 들어가고 이제 번호까지 들어가는 거죠. 요게 101동 요것도 번호니까 번호. 그러면 여기는 소재 지번 명칭 번호. 여기 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명칭 번호. 그럼 여기는 뭐만 들어간다? 번호.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출제는 시험 문제 낼 때 여기까지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일동에는 소재 지번 명칭 번호를 기록한다.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한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거는 지문에 하나 띄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있잖아요. 지문에 띄웁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대리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요거를 기억해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대지권 등기를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제가 2번을 하는데 답은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한다. 그럼 제가 아파트 토지 등기부를 그리는 겁니다. 아파트 토지 등기부를. 그럼 아파트 토지 등기부를 그리면은 자, 제가 갑구만 그릴게요. 갑구만. 자, 여기에 갑구 소유권입니다. 그럼 여기에 순위번호가 있거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자, 보세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지. 등기 원인이 권리자 기타.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아파트도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고 두 개 다 있다 하더라. 오케이? 네. 그럼 두 번째 대지권 등기를 2번 한다며 2번.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한다.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글자를 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이래 나오죠. 그래가 여기다가 소유권이 무슨 권이다? 대지권이다. 자, 칠판을 봅니다. 요 글자가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런데 요거는 건물 등기보다 토지 등기보다 건물. 이거는 건물 등기보다 토지 등기보다 토지. 요 되죠.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서 이거를 부를 때는 시작. 대지권 등기. 시작. 대지권 등기. 토지 등기부에서 이거를 부를 때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자, 그래서요. 요게 자, 대지권 뭐란 말이고?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요거를 됐죠? 자, 그럼 조금 더 확대를 시켜봅니다. 요거는 무슨 등기부? 건물. 요거는 무슨 등기부? 토지. 요거는 어디다 간다? 표제부. 요거는 어디다 간다? 해당구. 여기서 해당구라는 말은 대지권이 여러분들 보세요. 대지권이 소유권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갑구에 해야지. 그러면 대지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다가 선구, 얼구, 소유권 외. 그럼 여기다가 지상권. 그럼 여기다가도 무슨권? 지상권. 요래 쓰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됩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지권의 표시. 저기도 대지권자 들어가 있죠? 여기도 대지권자 들어가 있죠? 그럼 넓게 보면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건물 등기보다 토지 등기보다 토지. 그럼 요거는 대지권이 무엇이냐? 대리권이 소유권이잖아요. 그럼 대리권이라는 요거를 대리권이라는 뭐의 등기? 뜻의 등기.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됐죠? 됐다, 안 됐다? 다른 말로 제가 해볼게요. 자, 제 손을 보세요. 제가 옛날에 수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글자는 똑같잖아요. 그럼 제 몸이 똑같은 거잖아요. 제 몸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본가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희수야 이래 부르지. 처가에서 장모님이 저를 부를 때는 목서방 이래 부르지.
맞죠? 네. 그럼 사람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희수야, 여기서는 목서방 이 말이라면 그러면 글자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건물 등기부에서는 이거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토지 등기부에서 이거는 대지권이 무엇이냐? 대리권이 소유권이다. 이게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자, 이리 오세요. 요리옵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면 대리권 등기는 어디다 간다? 건물. 어디다 간다? 표제. 지금 이거 표제보다 표제가 아니다. 표제. 됐죠? 그럼 요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한다, 토지 등기에 한다, 토지. 어디다 간다? 해당구. 요 해당구가 갑구, 무슨 구? 얼구. 대리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에 하는 거고,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얼구에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과. 그럼 아까 전에 지역권 등기를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두 번. 그럼 성역제는 신청하고, 요역지는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 여기도 신청, 직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표현이 있죠. 그죠? 구분 건물에 토지 등기 기록에, 정합니다. 토지 등기 기록에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했을 때 해당 구이라면 여기 딱 하면 자, 이렇게 놓죠. 순위번호에 한다, 접수번호에 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답 바로 나왔죠. 갑구, 얼구,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지. 오케이? 네.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책으로 가봅니다. 571페이지를 갑니다. 57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기억. 등기관이 대리권이라는 대리권 등기를 하였을 때는 직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죠. 등기를 해당구에다가 줄 것이요. 해당구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리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 옆에 요리 오세요. 요게 번호가 몇 번이다? 1번. 주등기하고 있다. 부기등기하고 있다. 주등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5번의 기억은 있잖아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자, 글자를 볼게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리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어디와이다?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키를 잡을 때 이름만 딱 잡습니다. 집합 건물은 칠판을 보세요. 집합 건물은 요게 전유 부분 표제부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요게 자 얘기합니다. 요게 지금 한 장이다, 한 장 아니다. 한 장입니다. 그런데 상하로 구분을 하고 있다, 없다? 있다. 제 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체, 하체로 구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은 건물과 토지는 분리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 그럼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지. 근데 옆에 보니까 이러면 다만 그 건물의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등기부에 건물에만 칠판을 보면 국어 시간입니다. 건물에만 있다는 표시가 있어. 그럼 그 효력은 토지에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어.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됐어요. 통과. 니은으로 갑니다. 대리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로 해당구에다가 줄 긋고 옆에다가 갑구, 얼구, 얼구니까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무슨 번호? 접수. 그러면 시험에는 접수번호 하면 O, 순위번호 하면 X 이렇게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리얼 묶으세요. 대리권이 등기된 구분의 등기 기록에 건물만 죽었습니다. 소유권, 죽었습니다. 저당권, 죽었습니다. 그 밖에 옆에다가 처분의 제한 되죠. 그 다음에 리얼로 갑니다.
토지 소유권이 대리권에게, 대리권 대리권에게 토지 등기 기록에 죽었습니다. 소유권, 죽었습니다. 저당권, 죽었습니다. 그 밖에. 그러니까 D것과 리얼은 답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리라 보세요.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장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지권 등기 분리처분 금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요거를 그릴게요. 요거를 다시 그릴게요. 요거를 다시 그릴게요. 자, 요렇게 되졌죠. 자, 요렇게 되졌어요. 요렇게 되졌어요. 그럼 여기에 표제부입니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요게 건물입니다. 그러면 표시 번호가 있고 접수가 있고 건물 번호가 있고 건물에 내역이 있어요. 내역에 등기 원인 기타입니다. 여기에 대지권의 표시가 있어요. 자, 표시 번호입니다. 대지권의 종류입니다. 대지권의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기타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요것만 딱 갖고 공부가 다 풀립니다. 처음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졌거든, 요렇게 되어졌거든,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요 1701호가 있답다, 있지. 그럼 칠판을 봅니다. 건물 번호죠. 몇 번호입니까? 1701호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땅 있죠. 땅을 한자로 말하면 대지다, 대지 아니다? 대지. 그러면 이게 대지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다, 있지. 요게 대지 무슨 권? 사용권. 그럼 대지 사용권은 크게 소유권 아니면 지상 전세 임차권이지.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대지 사용권은 무슨 권이다? 소유권. 그러면 요 소유권은 여기 사는 사람이 이 땅을 단독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답다, 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소유권이 무슨 권이고 대지권. 땅의 면적이 얼마다? 5천. 그 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러면 이제 칠판을 다시 보세요. 정답입니다. 요거는 건물이다, 건물 아니다? 건물. 건물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답다, 있지. 대지 사용권자가 누구다? 갑. 그럼 요 두 개는 분리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은 요 1701호가 있지. 그럼 1701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으로서 소유권을 갖고 있답다, 있지. 요 소유권은 지분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되죠? 그럼 요거는 건물입니다. 요거는 토지입니다. 근데 이 등기부가 지금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하나지. 그러면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가장 쉽게 1701호 소유자가 갑의 을에게 매매를 하면 갑이 갖고 있던 요 대지 사용권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그럼 요 두 개를 분리하면 안 된다, 이 말. 그 분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요거 있죠? 건물만 시작 소유권이 전할 수는 시작 없다. 건물만 저당권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이 건물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여기에 자동으로 저당권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한계이기 때문에.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건물만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기에 가압류 들어가면 여기도 자동으로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니까. 맞다, 맞다? 그거 얼마나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 시험에는 나올 때는 1회밖에 안 나옵니다. 건물만 소유권이 전할 수 없다. 건물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건물만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지울게요. 그럼 이건 대지 사용권이지. 토지지, 토지. 맞죠? 네. 그럼 토지만 소유권이 전할 수 시작 없다. 토지만 저당권 설정할 수 시작 없다. 토지만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 요것만 매매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것만 저당권 들어올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저당권이 들어오면 여기도 자동으로 저당권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맞다, 맞다? 맞죠? 그러면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리얼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리얼.
맞다. 맞아.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업을 시킵니다. 한 단계 업을 시킵니다.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1701호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은 토지에 대해서 대리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럴 때, 요게 아파트 토지 있거든. 토지 있다네, 토지. 그러면 요것만 치마 주차 공간으로 빌려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주차 공간으로 빌려줄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토지를 빌려줬죠. 토지를 빌려주면 무슨 권을 설정한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그럼 답입니다. 땅을 빌려줬어. 오케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가. 대리사용권은 누구다? 가. 이 토지, 건물과 토지 분리처분 됐다, 안 됐다? 안 됐지. 그 말은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땅을 전세 줬다고 해서 소유권은 변하지 않지. 그럼 분리처분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땅만 전세 줄 수는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를 줬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하지 않잖아요. 안 돼. 이해 안 됩니까? 되죠? 네.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칠판을 담가보세요. 토지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는 시작 없다. 토지만 저당권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토지만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럼 토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들어올 수는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제일 쉬운 말입니다. 아파트 땅도 주차 공간으로 빌려줄 수 있다. 이게 제일 쉬운 말 아니에요. 그보다 더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동의만 하면 다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민이 동의를 안 해서 못 빌려주는 거지. 맞다. 맞지? 법으로 제한을 못 둔다, 이 말. 주민만 동의만 되면 다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자,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더 업 시키겠습니다. 한 단계 더. 지금까지 우리는 뭐를 배웠냐면, 대지 사용권은 무슨 권을 배웠다? 소유권을 배웠잖아요. 근데 대지사용권의 지상전세 임차권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맞지? 근데 이거는 법에는 없어. 법에는 요것밖에 없어. 그럼 법에 없다면 답으로는 안 만들어요. 근데 만에 하나 옛날에는 시험에 지문으로 띄웠거든. 그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쉽게 해볼게요. 남의 땅을 빌려서 아파트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여기 남의 땅을 빌렸죠. 그럼 요 갑이 무슨 권자입니까? 지상권자지. 그러면 땅 주인은 별도로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땅 주인은 자, 시작. 지상권 설정자. 이래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아니, 남의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지었다니까. 맞죠? 네. 그럼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가.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요 아파트에 땅을 빌려주고 지료를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별도로 있다, 없다? 있지. 그 토지 소유자가 누구다? 을.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이 있잖아요. 을에게 건물을, A라고 합시다. 을에게 건물을 매매하면은 갑이 갖고 있던 지상권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요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런데 이 아파트에 땅을 빌려주고, 맞네. 토지를 빌려주고 지료를 받는 지상권자가 있거든. 전세권자가 있거든. 그럼 요 전세권 지상권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건물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건물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건물에 대한 권리는 없다, 이 말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만 있지. 그러면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이 땅을 B에게 매매를 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가.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가 누구다? 가. 분리처분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땅 주인이 땅을 매매했다고 해서 이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땅 주인은 소유권 이전할 수 시작 있다. 땅 주인은 땅의 저당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일 때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시작 있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시작 있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맞다. 근데 그건 법에는 없어. 대충 감은 잡았죠? 그럼 좋다. 오늘 요거 따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공부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네. 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단원의 막이 끝난 겁니다. 자, 끝나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가 제일 어려워요? 다 어렵다, 이래 말하면 안 되고, 다 어렵다 말하면 안 되고,
아니, 괜찮아요. 뭐가, 나는 이건 도대체 모르겠더라. 자, 뭐가 제일 어려워요? 괜찮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1위로 잠깐만 와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마무리 하나만 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있잖아요. 뭐가 나오느냐 이러면은 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소등기를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 그 말소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모든 권리는 말소할 수마다 있다. 이럽니다. 그럼 말소도 공동신청이냐 단독이냐 촉탁이냐 직권이냐 이런 게 나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직권이거든. 직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는 법에 7개를 명시해 놨어요. 그러면 1, 2, 3, 4, 5, 6, 7이에요. 그럼 1번은 관할 위반입니다.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 가등기가 나옵니다. 4번에는 가처분이 나옵니다. 5번에는 수용이 나옵니다. 6번에는 환매가 나옵니다. 7번에는 부기등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요랬다 해봅시다. 요랬다 해봅시다. 요 두 개는 어디서 답을 찾으면 되느냐 이러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 1번부터 11번까지 있다 있지. 그 중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 11번까지 있지. 요거를 여기서 나누어야 안 나눠요? 나누지. 그러면 요 1번, 2번이 요거잖아요.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이제 답은 요겁니다.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각하 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렸어. 해버렸다면 그 각하 사유가 1호 2호에 해당한다면 자 시작. 당연 무효.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무슨 신청? 이신. 그러면 시험에는 이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를 묻는다? 직권만 쓰는 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거와 요거를 시험에 내거든. 그래서 우리 연습을 할 때 이랬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래 오잖아요. 그럼 해당하는 것 이라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있는 것 됐죠. 그럼 여기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거거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은 등기할 수 없는 것.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게 등기할 수마다 있는 것. 그게 딱 돼. 그럼 요거 일단 해결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자, 요 세 개거든. 자, 제목 들어옵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바이더 오. 그럼 제 말의 답은 요 세 개는 자 출제인이 물을 때 말소거든. 말소인데 말소 안 하는 예외를 묻는다. 말소 안 하는 예외.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랬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예외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말소 안 되는 거는 몇 개? 세 개. 아까 전에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입니다.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에 제한이 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소유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외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이게 나와야 됩니다.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는지 저랑 이거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그럼 용의권이죠. 그럼 요렇게 딱 해가 무슨 권? 용의권. 나머지. 맞죠? 네. 그러면 저당권, 소유권, 처분의 그러면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갔어요. 가등기 이후에 용의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용의권과 용의권을 양립할 수 없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립할 수 있다.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됐죠? 그럼 이제 팁 하나 보세요.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어요. 가등기 이후에 이게 들어왔어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래 들어왔어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그것만 딱 공부하면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두 개가 나왔죠.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시작 단독 말소. 그럼 여기 단독 말소 됐죠? 여기도 말소 안 하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가처분 등기. 전에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이 용의권에 들어왔어요. 가처분 이후에 용의권이 들어왔어요.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야지. 가처분이 용의권에 들어왔어요. 가처분 이후에 이게 들어왔어요.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가처분이 저당권에 들어왔어요.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모르겠거든. 가처분과 가등기는 같이 해결하면 되는 거라. 됐다, 안 됐다? 됐다. 이거 딱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용이거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되는 토지에 존재하는 각종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안 하는 예외 몇 개? 세 개.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지역권,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이거를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환매죠. 환매권을 행사가 있으면 불행사가 있다, 없다? 있지. 환매권 행사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불행사는 시작 공동 말소. 요게 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자꾸 연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갑을병이거든.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이제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전세의 저당. 그럼 여기서 요거는 갑하고 을하고 했어요. 요거는 을하고 병하고 했어요. 자, 전세기간 끝났어. 그럼 이거 지워야 돼, 안 지워야 돼요? 지워. 그럼 요게 지우면 요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요 사람이 무슨 관계인? 이해. 따라서 요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됩니다. 성낙서 안 들어가면 말소할 수 없지. 성낙서 들어갔어요. 갔다면 2번에서 1번을 말소했거든. 그러면 요 부기등기는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여러분들 그냥 주가 없어졌죠. 그럼 종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맞다? 민법에 주종의 관계, 유인성, 무인성 나오잖아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은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는 건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어. 소멸하고 없기 때문에 3번에서 등기간이 무슨 말소? 지금 말소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냅니다.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더와이더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시험에 X 안 나와. 두 번째 갑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고 시험에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다. 자, 다시 할게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더바이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래 놓을 확률은 10%예요. 그럼 시험에는 법 조문을 그대로 쓴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법 조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법 조문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 법에는 요리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법 조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렇게 공부하세요. 네. 해결했죠? 네. 자, 그까지 해결했어요. 잘했습니다. 모르는 거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생각 안 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대단원의 막이 끝났거든. 그러니까 이론도 다 했고,
요약도 다 했고, 이제 7, 8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론은 다 버리세요. 이론은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문제풀이만 계속 하면 되는 거라, 문제풀이. 그래서 한 120일 정도 남았죠, 우리가. 그러니까 120일 동안에 문제만 한 2000문제만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마쳐 들어갑니다. 고생을 했습니다.